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업체들은 일하는 데가 많아. 일단 네. 일을 계약을 하려고. 나쁘게 얘기하면 싸게 넣어서 유인을 하는 그렇지. 건데 저희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어디서 뭐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진짜 경험했었던 이야기들만 가지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테리어당입니다. 오늘 인테리어당에서 저희가 드릴 이야기는 인테리어 견적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인테리어 시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실 때 인테리어 회사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갈지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서 이제 견적서를 받죠. 그리고 이 견적서를 받아보고 이제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주는 견적서가 진짜 견적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가견적서예요. 가상의 견적서. 이 가견적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나도 인테리어 일을 하지만은 가장 속상한 게 인테리어 업자는 사기꾼이다. 막 그런 말도 많이 듣잖아. 근데 대부분이 인테리어를 고객들이 인테리어를 맡기고 나면 항상 문제가 나와.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근데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을 하냐면은 이 가견적서만 받아보고 공사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니까 문제점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가견적서만 받아보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가견적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제로 사용할 뭐 재료나 자재나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서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막상 이 견적서대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은 공사의 그 비용적인 오차 범위가 매우 커. 예산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사용할 자재와 재료들이 일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안 나왔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디자인할 그런 방향성이 뚜렷할수록 그 견적의 오차 범위가 적겠지만 처음에 두리뭉실하게 그냥 공간만 보고 견적을 산출하다 보면은 오차가 매우 많아서 나중에 추가 견적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단은 계약을 했고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받으려면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그럼 디자인도 자꾸 수정이 될 거고. 근데 진짜 견적서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완성된 다음에 나오는 게 진짜 견적서잖아, 장훈아. 가견적서가 정확한 가견적서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근데 가견적서는 좀 일반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우리가 모든 가견적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된 가견적서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해놓은 SK뷰 아파트가 있어. 근데 이거 걸 가지고 와서 똑같은 아파트 거 이 디자인 이대로 해줘서 견적서 뽑아주세요 하면 우리가 뽑아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제외하고 뭔가를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구성을 하는 공간들, 주거도 마찬가지고 상업 공간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새로운 공간, 새롭게 시작하는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 가견적서를 받아봤을 때 잘못된 가견적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지. 방금 그 예시가 그냥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했던 그 디자인 그대로 공간이 좀 다를지언정 평수가 다르고 할지언정 그 디자인 그대로 가견적을 받아본다고 했을 때 비교적 엄청나게 정확한 견적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수의 차이는 그만큼 예상할 수 있는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디자인 회사다 보니까 같은 공간을 안 하잖아요. 이제 항상 이제 공간이 다르지. 같은 공간이라도 다르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게 이제 저희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가견적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나오고 견적이 나오는 게 순서예요. 근데 그 순서를 거스르고 가견적서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D 디자인이라던가 뭐 이렇게
이렇게 도면이라던가 나오면 거기에서 분명히 그 변수가 생겨서 나중에는 뭐 추가 견적이라던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제 견적서가 나와버리는 거죠. 일단 고객분들 일반 분들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얼마가 들여서 인테리어를 할지 고객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가견적서를 원해요. 우린 전문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서 내가 얼마가 들지 이거를 모르시니까 오셔서 가견적서라는 걸 요청하시거나 견적서를 달라고 하시면 디자인이 나와야 견적서가 나오기 때문에 가견적서라도 이제 드리는 거죠. 어떻게든 원하시니까. 근데 이제 3D 디자인이나 이제 본격적인 디자인이 시작됐을 때는 그 가견적서를 보고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하시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놓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견적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지만 이거를 최대한 오차범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가견적서에 나왔던 그런 금액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디자인을 좀 맞추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오차범위가 좀 적겠죠.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건 말을 한 건데 업체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업체들은 일하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이 가견적서 자체가 단가를 싸게 넣어. 서로 간에 이 가견적서를 업체들은 이제 경쟁을 하는 거지. 일단 네. 일을 계약을 하려고. 나쁘게 얘기하면 싸게 넣어서 유인을 하는 그렇지. 건데 그 견적을 싸게 넣어서 그 견적 그대로 내가 돈을 쓰고 인테리어가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지. 그런 경우가 없지. 90% 이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견적서를 받아보고 공사를 시작했었으면 내가 원했던 디자인이 안 나와. 기분이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회사 고객이 싸우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금액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지? 우선은 중간에 추가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또 추가금을 요구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은 가견적서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정확하지 않은 견적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고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네.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아예 시작도 하기 전부터 돈은 제일 나중에 문제인데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얼마가 나올 것인지 저희도 예상하는 거고 이제 그 문제가 있겠죠. 분명히 말 그대로 정확하지 않은 가견적서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많겠죠. 사장님 말씀대로 들어가지 않은 자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공사 기간이 긴데 뭐 짧게 해놨을 수도 있고 고객한테 내가 어떤 자재를 쓸지 정확하게 적어주고 어떤 일을 하고 일의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를 적어주는 게 대략적이지만은 오차범위를 줄여야 되는 가견적서가 진짜거든. 근데 그게 이제 안 맞아버리면은 이 견적서는 잘못된 가견적서인 거지. 가견적서 자체가 이제 완전하지 않은 거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냥 잘된 가견적서와 잘못된 가견적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견적서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견적서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 기대치보다 못 미치면 그 돈이 아깝잖아요. 결국엔 돈인데 돈을 쓴 만큼 내가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는 디자인이 나와버리면 그것도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 이후에 내가 돈이 이만큼 투자해서 좀 마감도 잘 나오고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그 AS 문제까지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크게는. 근데 이거는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큰 문제가 이걸 통해서 발생을 그렇죠. 하거든.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진짜 견적서를 받아봐야 돼. 이제 진짜 견적서가 뭐냐면은 인테리어 업체가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거고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디자인,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 것인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진짜 인테리어 견적서지. 근데 그거를 디자인이 나오기 전에 받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 진짜 인테리어 견적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진짜 인테리어 견적서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처음에 이제 고객하고 미팅을 해야 돼.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가봐야 돼. 현장을 가가지고 현장 상태를 또 확인을 하는 시간. 여기가 몇 층짜리 건물이고 몇 층에 있는 현장이고 철거의 양은 얼마만큼이고 이런 부분들을 또 다 봐야 되고 또 현장 보고 와서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공간 또 동선을 정해야 돼. 클라이언트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할 거고 디자이너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 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뭔지, 공간의 동선을 또 어떻게 꾸미고 싶은 건지. 고객이랑 미팅을 하면서 찾아 나가야죠. 이제 그런 것들 디자인 찾아 나가야 되고. 현장 실측하는 것도 하루 종일 걸리지. 우리 막 광주에 있지만 서울까지도 그렇죠. 가고 막 제주도 연락 오고 가잖아. 그렇죠. 그럼 실측하는데 뭐 이틀씩 막 걸려버려. 그리고 이제 실측하고 오면 또 기본적으로 평면도 쳐야 되잖아. 도면이 있더라도 이제 저희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그 도면을 그대로 쓸 수가 또 없기 그치. 때문에 도면 수정도 해야 되고 디자인에 맞춰서 설계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객이랑 미팅을 통해서 계속 맞춰 나가고,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끝났다고 해도 사용될 재료나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처음에 고객 미팅, 그리고 또 현장 방문, 또 현장 갔다 와서 또 이제 고객 미팅을 하면서 동선 미팅, 동선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또 디자인 미팅. 디자인 미팅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어떠한 디자인을 원하는지를 디자이너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또 디자인 미팅하는 시간. 그 미팅만 한다고 해서 뭐 아무 그 아웃풋이 없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또 시간이 가장 또 오래 걸리죠. 그렇지. 그거를 만든다고 해서 디자이너가 확실히 고객의 입장을 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다듬어지게 되면 이제 진짜 인테리어 견적서 그렇지. 나오게 근데 그 되죠. 전에 또 어떠한 시간들이 많이 또 소요되냐면 3D 디자인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사용될 재료나 자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3D 디자인 들어가다 보니까 재고 파악도 해야 되고, 이 물건이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공사 기간에 맞춰서 이 재료들이 우리나라에 뭐 들어올 수는 있는지, 또는 그런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 견적서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은 것들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보이지 않는 뭐 기타 공사들 말하는 거잖아. 예, 기타 공사들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보통은 가견적서를 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은 견적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많지. 견적서가 예를 많은데, 들어서 뭐 계약 후에 말하는 회사가 많을 거야. 그 보이지 않는 그 기타 공사들이 뭐가 있냐면 인테리어 마감 때문에 보이지 않는 뭐 설비 공사들, 그 다음에 소방이 있을 거고, 통신, 네. 이런 공사들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별도로 진행되다 보면 뭐 별도라고 기입을 해놓던가 이렇게 그렇지. 고객한테 뭔가의 그런 것들이 공사 진행된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말은 되게 짧게 했지만 설계하는 시간, 3D 디자인하는 시간, 이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잖아. 예를 들어서 자 100평짜리 카페야. 만약 장훈이가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 100평짜리 카페를 현장 실측부터, 그 다음에 고객 미팅, 그 다음에 뭐 디자인 미팅, 동선 미팅 쉬지 않고 이 일만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고 그치? 아마 그냥 보통 일을 한다 그러면은 한 2주 정도? 최소 2주라고 말한 거는 아무런 그런 걸림돌이 없었을 때,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고객이랑 말도 잘 통하고, 쉽게 얘기하면요, 말도 잘 통하고 현장도 디자인 함에 있어서 뭐 무리가 없다, 뭐 깔끔한 건물이다,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인테리어 견적서 만들려면 우리가 무보수로 2주간 일을 해야 돼. 한 달에 두 분이 우리 회사에 연락 와가지고 견적서 뽑아주세요 하면 우리는 한 명이서 4주 동안 견적서만 만들어야 돼. 진짜 인테리어 견적서를 왜 만들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 같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험이나 이해도가 부족하면 이런 견적서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진짜 인테리어 견적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돼. 그런 회사들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될까? 우선은 디자이너가 있어서 그 3D 디자인이라던가 그렇지. 그런 구체적인 설계가 가능한 업체여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디자이너가 구체적인 3D 디자인을 하고 설계 도면을 뽑았을 때 이거를 시공으로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시공자가 있는 회사. 이 두 가지만 갖추면은 인테리어 견적서를 잘 뽑을 수 있는 회사인 거지.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회사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소비자들은 그런 거를 조금 더 확률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에 만들었던 이제 인테리어당 컨텐츠 중에 좋은 인테리어 업체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제대로 된 인테리어 견적서 만들어주는 업체를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회사 찾는 방법에 나오는 그런 좋은 인테리어 회사는 보통은 진짜 인테리어 견적서를 줄 거니까는 이제 그 편을 보시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업력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분명히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상담을 받아보면은 뭔가 체계적이에요. 이 체계적이라는 이유는 이 업체가 업력은 낮지만 분명히 경험이 많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배워보고 경험을 한 후에 본인이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다는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뭔가 업력이 낮은 회사들 중에서 좋은 업체를 찾기 위해서 그 업체하고 상담을 받아보면은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3D 디자인이 가능한 업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은 그냥 막 3D를 뭐 화려하게 잘한다, 퀄리티가 좋다 이것보다는 이 공사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이 얼마나 3D랑 가깝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D 상에서 마감재 느낌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실제 공사가 완료됐을 때 느낌을 3D로 사전에 미리 한번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네, 중요하죠.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이제 회사를 찾는 거지. 포트폴리오를 보고. 홈페이지나 이제 블로그나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면 거기에 포트폴리오나 그 회사가 일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올리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현재 진행형 회사, 현재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그런 회사들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이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정상적인 디자인 회사라면은 고객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고 이러한 공간에서 이런 규모의 이런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경험이 많은 회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뽑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거는 오차 범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험이 많은 회사일수록 이런 예산을 뽑아줬을 때 오차 범위가 매우 적습니다. 이제 그 예산을 받아봐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회사 몇 군데 상담을 받아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신뢰 가는 곳 한 군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예산을 받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예산을 고객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때 처음에 고객한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잖아. 되게 고객님들이 갖고 오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멋있는 것들만 갖고 오시는데 고객님들은 예산을 항상 적게 갖고 오셔. 하지만은 우리 업체들이 솔직하게 예산을 말해줘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일단은 내가 이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딱 봐도 최소 평당 250, 막 300 그렇게 들어간 디자인인데 고객님이 한 평당 150 가지고 하고 싶어요 하면 최대한 이 돈 가지고 한번 이런 느낌 내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예산을 말해주는 거야. 조금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정확한 업체, 잘하는 업체들한테 예산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서 그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는 가견적서를 안 만들어주는 대신 예산을 말해주다 보니까 이 예산을 듣고 또 고객들이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야. 아, 여기 업체 비싸다, 싸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게 말해주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업체들이 있어. 다 비슷해 보이는 그냥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업체들 세 군데에 전화를 하면 그 세 군데는 다 똑같은 비슷한 예산을 말해줘. 엄청 비싸겠지. 근데 그 업체들이 그만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예산을 아마 부를 거야. 싸고 좋은 것은 없다란 말을 꼭 하고 싶었었거든. 비싸고 안 좋은 것들은 있지만은 싸고 좋은 것은 특히 인테리어 쪽에서는 진짜 없거든. 업체를 선택하셨다면 그 업체의 시간을 사야만 진짜 인테리어 견적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3D 디자인이나 앞서 말했던 그런 설계나 현장 실측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업체에서 시간이 필요한 작업들인데 그렇지. 시간이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고객 입장에서 돈을 주고 업체의 시간을 사야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 토대로 진짜 견적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계약을 해줘야만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진짜 견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진짜 견적서를 만드는 업체의 시간을 사야 된다는 거죠. 맞아. 네. 잘 되고 있는 회사들은 너무 문의가 많이 와. 그러니까 굳이 맞아요. 다 돈을 받고 해도 되는데 신생 회사들이나 이제 뭔가 인기가 없는 회사들은 이게 안 돼. 맞지 않나? 힘들죠. 그렇지. 예,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힘들지만 열심히 하는 신생업체, 정상적인 신생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로 이렇게 앞서 말했던 진짜 견적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진짜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을 했을 때 그 결과물 또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할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짜 견적서를 받아보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뭐 돈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디자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거의 한 90% 이상 사라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일 수 있겠는데 인테리어 업체들도 되게 정직하게 기본기 갖추고 단순히 뭐 디자인만 이쁘게 뭐 할 수 있다 해서 아무나 창업하지 않고 충분히 경험도 쌓고 배우고 그런 인테리어 회사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제 소비자분들도 저희가 드렸던 이야기들 잘 이해해 주시고 인테리어 견적서가 워낙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음 편에도 이제 인테리어 견적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요?